과천 이쪽 굉장히 치열하겠죠. 왕숙 2지구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한 13,000여 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왕숙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공급 물량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국토부에서요. 집 더 많이 지어줄게. 좀만 기다려. 비싸게, 지금처럼 비싸게 돈 주고 집 사지 말고 단지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토지 보상 전에도 단지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공표하고 보금자리 주택만 기다리면서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청약률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창릉도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그렇고요. 창릉은 아직까지 확률은, 사전 청약 확률은 낮습니다. 3기 신도시의 약 50%는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구성 예정이에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은 25% 이하, 공공임대는 35% 이상이에요. 안녕하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과 사전청약제도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사전청약으로 좀 더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남, 교산, 왕숙, 고향 창릉까지 어떻게 사전청약 제도를 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전청약계 실시 공급 물량과 지역, 3기 신도시 개요를 소개해드리고, 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이거는 부활한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전 예약 제도라고 표현만 다르지 같은 사전청약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행했던 사전 예약 제도에 대한 이해, 사전 예약 제도가 가져온 장단점, 3기 신도시 중 사전 청약 제도가 유력한 지역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소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량과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미리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부여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후분양도 도입하고 있지만 선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집을 보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시점입니다. 즉 정부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전이나 이후에 미리 택지 개발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분양 예약을 실시하고, 당첨자들은 그대로 본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전에 당첨이 되면 본청약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거는 특별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용하게 되는데, 법률 조항이 필요하죠?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부칙이나 어느 정도 개정할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전 예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보금자리 주택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용해본 선례가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당시에도 특별법을 제정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법률을 넣으면서 이런 근거 조항에 의해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를 했었죠. 이번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30만 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3기 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3기 신도시만 9,000세대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요. 이 30만 호에서 내년에 약 10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되는데, 그 내년 10만 호 이상 공급 물량 중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사전 청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파란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 조금이라도 공동주택을 넣겠다고 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도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 정부가 바라봤을 때 개념을 정리했을 때는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계양, 고향 창릉, 부천 대장이고요. 빠르면 2021년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약 17만 3천 호고요. 중소규모의 택지 공급도 12만 7천 호를 순차적으로 매년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빠르면 2020년에 사전 청약을 하고, 서울이나 인천, 경기의 역세권 국공유지, 유효 군시설, 장기방치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고, 과천 이쪽 굉장히 치열하겠죠. 서울의료원 주차장,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약 12만 7천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이에요. 자, 3기 신도시는 약 17만 3천 호입니다. 인천 계양지구 17,000호, 부천 대장 2만호, 고향 창릉 3만 8천호, 과천의 과천지구 7천호, 하남 교산 3만 2천호, 남양주 왕숙 6만 6천호인데, 왕숙은 이게 왕숙 1인데 GTX 노선 B 노선을 이렇게 관통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왕숙 2지구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한 13,000여 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왕숙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관심을 다 받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뜨겁고 핫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과천이겠죠. 과천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고양 창릉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하남 교산이 약간 교통 지리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들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교통 접근성들이 있거든요. 창릉은 고양선도 신설한다고 하고요. 근데 하남 교산은 지금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고 지금 지하철 3호선이 이게 점선이잖아요. 예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며칠 전에 하남 교산에 대한 신도시 어떻게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산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과천은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워낙 이 과천 이렇게 들어가는 강남으로 진입하는 상습 정체 구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교산과 함께 과천도 교통 대책을 마련했어요. 보면 뭐 위례로 연계되는 지하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과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할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의 자가 비율은 이게 2018년도 그 주거 그 국토부 발표 자료인데 약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자가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50%도 안 돼요. 반대로 해마다 줄고 있는 공급 물량이라고 해서 수도권 공급 계획은 우하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가 비율이 이렇게 50%대 공급 계획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부동산 분양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과열되는 것을 정부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 물량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국토부에서요. 집 더 많이 지어줄게. 좀만 기다려. 비싸게 지금처럼 비싸게 돈 주고 집 사지 말고 조금 있다 우리가 싸게 주택을 공급해 줄 테니까 이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시장 과열을 막고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부동산이 과열되지 않게 해서 그때그때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면은 좀 시장의 불안성을 주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제도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거의 강남에 엄청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몰렸습니다. 세곡동, 내곡동, 뭐 강남 서초였죠.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이 있었는데 이거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를 했어요. 하지만 서울 강남과 서울 서초에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뭐 열기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전 예약을 했냐? 단지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토지 보상 전에도 단지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공표하고 계략적인 분양 정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점수를 받고 예약자 선정 자격 심사를 했습니다. 1에서부터 3지망까지 예약 선호를 반영했고 당연히 무주택이었어야 돼요. 이것도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담당자는 타 사전 예약은 금지를 시켰고요. 예약자 관리를 DB 관리를 했고 예약 포기자라든지 부적격자 등 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를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 정보를 통보하고 본청약 및 동호 추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도표로 보면 모집 공고조에 단지 정보 확인, 신청 구분 순위 선택,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 이거는 이번 사전 청약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연락처 입력하고 세대원 정보, 희망단지, 신청서, 당첨 결과조회, 선호조사 참여, 본청약 참여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인터넷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정부도 지금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문제점과 이번 사전 청약 제도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전 예약 제도는 토지 보상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토지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을 좀 많이 받고 원치도 않게 국가가 수용해가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의 가격 산정이 굉장히 어느 곳을 가나 쉽지 않은데, 이 토지 보상 전에 사전 예약제로 해버리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본청약도 못하는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막 5년, 7년까지도 왔어요. 심지어 하남 가밀지구는 7년 뒤에 본청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무주택 유지가 힘든 거예요. 막 몇 년 동안 계속 이 보금자리 주택만 기다리면서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청약률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걸 지금 다 유사 사례를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보상 후에 토지 보상이 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실패 사례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강남 서초지구만 엄청나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도 나고 뭐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만 풀어가지고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이분들한테는 장점이에요. 당첨된 분들은 시세 차익이 엄청났죠. 세곡동, 내곡동 가시면은 그 보금자리 주택들 보일 거예요. 신분당선으로 따지면은 청계산 입구역이죠. 용서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그 보금자리 주택들, 그리고 수서지역 잘 아실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는 사전 청약 때 단지 위치나 예상 분양가, 계략적인 평면도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사전 청약 시에도 본 청약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공공 분양입니다. 민간 분양은 없어요. 공공 분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요건을 유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되고, 사전 청약 홈페이지 오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예정이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이 예상되는 토지 보상 빠른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양, 그리고 과천지구,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창릉도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그렇고요. 창릉은 아직까지 확률은, 사전 청약 확률은 낮습니다. 지구 지정도 가장 늦었죠. 그리고 창릉은 뭐 글로벌 국제 뭐 시범단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토지 보상도 가장 늦고, 창릉은 내년부터 바로 사전 청약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예상이지 또 빠르게 추진해서 창릉까지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과천이 가장 빠를 걸로 아무래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과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굉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과천은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과천 보시는 분들은 호수도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자, 사전 청약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당해로 가세요. 공공 분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영이 없어요. 사전 청약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에서 공공 분양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 우선 거주자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당해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물량이 뭐 20, 30, 20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요.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데, 1순위 당해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탈락해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떨어진다면은 3차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총 3번의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민영주택이랑 다른 거예요. 이건 공공분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조건 당해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포함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해서 당해 거주 요건을 2년으로 한다고 하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지금 반발도 심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지켜봤는데, 국토부도 살짝 뉘앙스를 바꾸다가 투기과열지구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 보도로 따지면 3기 신도시는 당해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2년이 필요한 거예요. 전입신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라는 거는 66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로 택지 개발을 하는 지구는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공분양은 특공 80%, 일반 20%예요. 사전 청약 제도는 100% 공공분양만 진행하니까, 마찬가지로 사전 청약 제도의 분양 매물들도
특공 80%, 일반 20%로 이렇게 약간의 높낮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입주자 모집을 하겠죠. 그리고 민영주택은 사전청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의 약 50%는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구성 예정이에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은 25% 이하, 공공임대는 3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주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도 창릉은 한 60%가 국민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죠.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을 노리셔야 돼요. 사전청약도 마찬가지로 특공을 노리세요. 특공의 비중이 80%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이 소득 자산 기준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미루시지 마시고 특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공공분양은 인근 시세 대비 적어도 20% 이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의무 구간이 추가된다고 해도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막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공분양을 노리시진 않잖아요. 싸게 공공분양을 받고 거기서 오래 거주하시다 보면 좋은 입지 아파트일수록 가격은 오른다. 특히 뭐 창릉지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양선이 있다면 고양선 역사 근처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라면 더더욱 좋겠죠. 물론 창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청약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입주까지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자금 계획을 장기적인 플러그로 짜기 좋죠. 왜냐하면 후분양 같은 경우는 입주 1년 전쯤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또 1, 2년 전에 사전청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없으신 분들도 장기간 사전청약과 본청약과 입주까지 보면 한 4, 5년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저축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플랜을 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청약은 돈이 없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꼭 자신에게 맞는 지역의 3기 신도시를 한번 노려보세요. 공공분양은 청약 저축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해 거주 여건이 2년이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0년 5월 25일입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친다면은 22년에 5월 15일이 되겠죠.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을 노릴 수도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창릉은 제가 사전청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으로 옮겨 놓으시면 22년에 분양을 본 청약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 늦었지, 나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에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지금 당장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전청약제도 3기 신도시 많이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